자, 그 다음에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 자, 국외지역. 다 했어요. 좀만 하면 돼요. 좀만 하면 돼요. 자, 국외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돈. 국외지역. 외국. 외국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 좋겠죠? 선생님들 여러분한테 항상 추천드리는 건데, 외국. 미국에서 일하고, 자, 호주에서 일하고, 뭐 이탈리아, 유럽에서 일하는 거 멋있죠? 시험 멍주를 하면서. 그 컨셉이 아니에요. 외국에서 일하면 힘들다는 컨셉이야. 외국에서. 외롭잖아. 혼자서, 미국에서. 혼자서 뭐 어디 싱가포르에서 혼자서 나 혼자 밥을 먹어야 되고 나 혼자 영화 봐야 되고 그만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나 혼자 봐야 되고 힘들다는 컨셉이에요. 국외에서 돈 벌면 1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꽤 크네. 국외에서 돈 벌면 100만 원은 세금 안 내도 된다. 100만 300만 원 벌었다 그럼 200만 원만 돈 번 거로 쳐주겠다 그런 거지. 300만 원 벌었어? 200만 원만 돈 벌었어. 왜? 100만 원만큼은 세금 돈 안 번 거랑 똑같아. 힘들잖아. 힘들다는 컨셉. 나 혼자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원양어, 국외 항해, 그 다음에 외국 건설. 얼마나 힘들어. 외국 건설. 사우디 같은 데서 막 땅 파고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더 많이. 300만 원만큼은 비과세 해주겠다. 세금 안 내도 된다. 이 말이야. 비과세. 만약에 외국에서 내가 500만 원 돈 벌었다. 그럼 300만 원 빼고 200만 원 돈 번 거야. 뭐 조금 번 거네? 조금 세금 내. 이런 컨셉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사용자. 사용자라는 것은 사장이라고 하는데 회사. 회사가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회사가 내주면 그거는 근로소득 과세한다. 과세. 이거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 뭐냐면 우리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반반 내잖아요. 회사에서 반, 내가 반, 직원이 반. 근데 직원이 반 내줘야 되는 것도 회사에서 내줬다. 그러면 그거는 나는 이득 본 거잖아. 그거는 세금 내라는 거지. 그만큼 이득 본 것만큼 세금은 내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강제로 부담하는 것은 비과세지. 예를 들어서 반반이야. 이렇게 5만원, 5만원이라고 쳐. 건강보험료가 총 10만원인데 요거는 회사가 내야 되고 요거는 내가 내야 돼. 종업원. 그러면 회사가 내는 부분 당연히 회사가 내야 돼. 강제로. 그거는 비과세가 돼.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 나한테는 비과세. 그런데 이 5만원 종업원이 내야 되는 거, 내가 내야 되는 것들 회사가 또 내줬어. 이것도. 그러면 요거는 내가 혜택 본 거잖아. 그럼 5만원에 해당되는 혜택은 그만큼은 세금 내라라는 거지. 요거 조항이.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생산직 근로자가 되면 제조직이라고 하죠. 제조직은 조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다는 컨셉이잖아. 그치? 제조직은 힘들다는 컨셉이기 때문에 제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2교대, 3교대 뭐 이렇게 하잖아. 12시간씩 일하거나 8시간씩 교대 교육교대로. 그런 사람들이 연장근로, 초과근무, 8시간 이외로 근무하는 것들, 연장근로, 야간근로, 뭐 휴일에 빨간 날에 일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세금 비과세 해주겠다. 비과세. 뭐냐면 돈 벌어도 안 번 걸로 써주겠다. 세금 조금만 내라 라는 컨셉. 얼마까지? 240만 원까지. 240만 원까지. 1년에 240이에요. 1년에 240. 좀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240 정도만 해줍니다. 240 너무 적잖아. 1년에 240이면 너무 적잖아. 연봉이 3천만 원에서 240만 원만 빼준다는 거니까 500만 원 빼줘도 되겠는데. 아무튼 그렇고, 그런데 다 되는 게 아니고 생산직 중에서도 생산직이면서 작년에 직전 과세 기간에 작년에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로 버는 생산직 근로자. 생산직이어도 공장장이나 과장, 부장, 공장에서 일하는 과장, 부장들은 뭐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돼. 직원들. 연봉이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람. 이면서 월 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플러스야. 플러스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야. 나는 생산직 근로자여야 돼. 그 다음에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여야 돼. 총 급여가 뭐였어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뺀 게 총 급여잖아. 그게 3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월정액이라고 별도로 또 계산하는 게 있어요. 별도로. 근데 여러분들 이건 몰라도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월정액 얼마다라고 알려줄 거야.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월정액 210만 원 이하면 적게 버는 거구나 라는 이해. 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아 적게 버는 컨셉이구나. 월정액 210만 원 적게 버는 컨셉. 총 금액 3천만 원 이하 적게 버는 컨셉. 이 적게 버는 생산직 근로자가 열심히 초과 근무를 하면 240만 원까지는 비과세 돈 안 번 걸로 해주겠다. 다시 정리. 생산직 근로자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240만 원까지다. 그래도 요건이 있다. 뭐? 나는 생산자여야 되고 돈을 적게 벌어야 된다. 근데 돈을 적게 버는 컨셉이 총 급여로는 3천만 원 이하, 월 정액 급여로는 210만 원 이하입니다. 이게 해년마다 바뀌어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 강상 근로자나 이런 근로자는 뭐 전액 다 해준다라는 컨셉인데 몰라보고 아무튼 중요한 건 요거다. 별표 찾은 거. 오케이? 자 비과세 한번 정리해 보면 비과세에서 중요한 것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 자 비과세에서 외워야 되는 것은 뭐 없고 여기는 없고 여기 자가운전 보조금 얼마까지? 20만 원까지. 조건이 뭐였죠? 조건이 뭐였지? 내 차 가지고 회사 업무에 사용해야 돼. 그리고 20만 원 받으면 돼. 20만 원까지. 내 차 가지고 회사 일에 사용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수당. 생산직 근로자는 얼마까지? 240만 원까지. 연 240만 원까지. 조건은 내가 생산자여야 되고 적게 버는 컨셉. 적게는 얼마?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 월 정액으로는 210만 원 이하. 이러면 적게 버는 컨셉이다. 그런 사람들이 시간으로 연장 근로하면 240만 원까지 돈 안 번 걸로 추리겠다라는 컨셉. 아 조금 되네요. 적게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미안해요. 자 식사 또는 식사대라고 하는데 식사 또는 식사대 요것도 중요하다. 아 외워야 돼. 자 회사에서 일을 하면 밥을 줘요. 밥을 줍니다. 그 밥을 주는데 10만 원까지는 돈 안 번 걸로 치겠다라고 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야 너 밥 사먹어 10만 원 줄게 라고 하면 그건 돈 안 번 거다. 비과세. 돈 안 번 거야. 당연히 밥을 줘야죠. 밥 먹고 일해야지. 그지? 그런데 회사에서 밥도 줘. 밥도 주면서 10만 원도 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밥도 주면서 10만 원도 주면 이 10만 원은 돈 번 거야. 세금 내. 근데 밥을 안 줘. 그냥 밥값 대신 10만 원을 줘. 그러면 그 10만 원은 돈 안 번 거야. 밥값으로 해야 될까? 라는 컨셉인 거야. 다시. 회사에서 식대를 주는데 회사에서 밥을 안 주고 식대를 주면 10만 원까지는 비과세. 돈 안 번 거야. 그런데 밥을 주면서 돈도 더 준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세금 내라는 거지. 자, 그래서 현물 식대 제공하는 거는 과세. 즉 밥을 주면서 돈도 준다라고 하면 세금 내라 라는 컨셉이에요. 얼마까지? 10만 원까지. 요거 암기해줘야 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회사에서 밥을 준다. 밥을 줘야 돼요, 당연히. 밥을 준다. 근데 밥을 주면, 실제로 현물로, 실제로 밥을 주면, 그거는 전부 비과세. 그런데 밥도 주고 돈도 준다. 그럼 돈은 과세. 밥을 안 주고 돈을 준다. 밥을 안 주고 돈을 주면 10만 원까지는 오케이. 10만 원 넘어가면 과세. 오케이. 이거는 뭐, 출산. 아까 출산 중요한 거라죠. 나라에. 그 다음에 보육수당 이런 것들은 얼마까지? 10만 원까지. 10만 원까지. 내가 여러분들이 아니면 저기 배우자, 학생으로는 배우자죠. 아무튼 배우자들 출산을 하면 6세 이하 출산하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회사에서 가족 수당을 이렇게 10만 원씩 준대. 10만 원 주면 그거는 세금 안 내도 돼. 왜? 애 키우느라고. 기저귀값 해. 컨셉. 근데 자녀 수에 상관없어요. 2명이라고 20만 원 이게 아니야. 그냥 10만 원이야. 3명이라고 30만 원 이게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회사에서 받은 학자금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거 본인만 해당돼요. 본인만. 뭐냐면 아까 그 아빠가 회사에서 돈 받았다. 학자금으로. 나 대학교 등록금. 그거는 세금 내야 돼. 아빠가 근로소득 세금 내야 되는데 이거는 아빠. 아빠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 직원이야. 연구원이야. 근데 어떤 연구를 코로나19를 연구하려고 했더니 공부를 더 해야 되겠어. 그래서 어디 대학을 가서 내가 석사, 박사를 해야 되겠어. 회사에 말한 거죠. 저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 연구원이니까. 회사를 위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등록금도 내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 돈으로 다 내준 거야. 너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 와서 다시 열심히 근무해. 그래서 우리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줘 라는 걸로. 그렇게 받은 학자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과세 해주겠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뭐가 있냐면 내가 삼성에 다니는데 삼성에서 열심히 연구원이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대학도 다니고 박사도 했어요. 근데 능력이 좋아졌잖아. 회사 돈으로 다 했다고. 회사가 대줘서 박사도 받고 외국에서 연수도 받고 와서 엄청 능력이 좋아져서 다른 좋은 회사로 가려고 해요. 막 구글 이런 데 좋은 회사로 가려고 해요. 근데 누구 돈으로 했어? 회사 돈으로 전부 다 내가 교육을 받았잖아. 그럼 그 회사 가서 일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럼 나쁜 거잖아요. 내가 회사 돈으로 다 공부했고 능력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내 몸값이 소위 말하는 몸값이 올랐는데 다른 회사로 가버린다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괘씸하잖아. 그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세금 내라는 거지. 다 토해내라. 근데 이렇게 하면 괜찮다는 거지. 자, 요건이야. 요건이 비과세 요건.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뭐냐면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연구원이야. 그럼 연구와 관련된 대학이나 뭐 이런 데를 가야 돼. 그런데 내가 연구원인데 꽃꽂이 배우러 다니는데 꽃꽂이. 꽃은 예쁘다. 이렇게 꽃 예쁘네. 안 된다는 거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꽃꽂이 대학 이런 거 안 돼. 그 다음에 회사가 지급 기준. 저기 대학을 다니면 얼마큼 주겠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납 조건. 네가 6개월 이상 받았니? 그럼 6개월 이상 우리 회사에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해줘야 돼. 3년 받았어? 그럼 3년 동안 우리 회사 가서 와서 3년 이상은 일을 해줘야 돼. 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럴 때만 그렇게 받은 학자금만 비과세 해주고, 아니면 다 토해내라. 토해내야지. 아니면 세금 다 내고. 이런 거예요. 참고로 알고 있어. 우리 시험은 잘 안 나올 건데. 자, 그렇게 해서 근로자 본인에 대한 학자금만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것은 과세해주고, 아까 자녀들을 그 학자금 대주면 다 과세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식사 10만원까지 비과세. 자, 오늘 해야 될 것은 근로소득금액 계산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근로소득금액 계산. 자, 앞에서부터 다시 조금 정리해 볼게요. 소득세는 소득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다. 근데 소득은 열거해야 된다. 8가지를 열거했다. 8가지. 위에 6가지는 종합 과세되는 소득, 2가지는 분류 과세되는 소득, 6가지는 이배사 근영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근로만 보겠다. 왜? 나머지는 양이 너무 많다. 우리는 근로자가 될 거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보겠다. 근로소득에서 뭘 뺐죠? 비과세, 분리과세 뺐어. 그러면 총급여가 되고, 총급여에서 또 뺐어요. 뭐 근로소득 공제를 뺐어요.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그럼 뭐가 돼요? 근로소득 금액이 됐어. 앞에는 근로소득, 뒤에는 근로소득 금액. 그래서 다른 소득금액, 이자 소득금액, 배당 소득금액, 사업 소득금액 쭉 6가지 소득금액을 더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빼기, 뭐 종합소득 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이 됐고, 과세 표준에서 곱하기 세율 6%에서 42%로 세율을 때리고, 그리고 나서 세율이 나왔으니까 산출 세액이 되고, 거기서 빼죠. 뭐 세액 공제다 감면 빼주면 이제 드디어 결정세액이 됩니다. 거기서 뺨 때릴 거, 가산세, 잘못했으면 가산세 때리고, 아니면 미리 낸 거 있으면 기납부세액으로 빼줘서 납부세액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계산구조예요. 그게 계산구조야. 다 배웠어. 오케이. 근로소득이 있으면 비과세, 분류과세 뺀다고 그랬잖아요. 비과세는 아까 우리가 배운 거 비과세 뭐 있어요? 자가운전 보조금, 10대 이런 거 있었잖아. 뭐 초과수당, 생산직 근로자 연금 초과수당 이런 것들 딱 비과세야. 그런 것도 빼. 돈 받아서 빼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3천만 원이다. 연봉이 3천만 원인데 아까 생산직 근로자에서 뭐 240만 원 초과수당이 있었다. 빼기 240만 원. 이런 빼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1,900 얼마 돼요? 그러면 뭐 2,760만 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쵸? 2,760만 원 되는 거야. 내 총규가는. 그리고 나서 근로소득 공제, 뭐 이렇게 등등 가는 거지. 근로소득 공제는 요거예요. 근로소득 공제. 뭐냐면 내가 2,760만 원을 벌었어요, 1년 동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율을 다 곱하면 난 너무 많은 세금을 냈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부에서 또 빼주는 거야. 야, 네가 근로소득,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니?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욕먹고 엄마한테 욕먹고 공부해라, 게임도 해야 되고 힘들었잖아. 그동안 노력을 했잖아. 그래서 취업했고 돈 벌었잖아. 그 노력의 대가를 빼주겠다라는 거지. 노력의 대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노력의 대가. 노력의 대가. 선생님, 전 노력을 안 했는데요.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노력을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원래 회사라고 치면 어떻게 해? 회사에서 수익이고, 이건 회사 입장에서 수익이고, 이건 비용인 거예요. 회사에서는 수익에서 뭘 빼요? 빼기, 비용을 빼서 이익이 되고, 이 이익이 높으면 세금 많이 되고, 이익이 낮으면 세금 적게 내잖아. 근데 사람은 수익이 있는데, 이거 소득일 거 아니야. 사람으로 따지면 소득. 소득인데 빼주는 게 없다고. 빼주는 거 없이 전부 다 이익이야. 이게 없어. 그러면 회사는 이렇게, 이건 사업하는 사람들, 이거는 그냥 근로하는 근로자들. 그러면 근로자들도 불리하잖아요. 소득 버는 족족 세금을 다 내면 이득이 많은 거고.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수익에서 비용 빼서 요 이익이 많을 때만 세금 낸다고. 그래서 요거 빼주는 요걸 갖다가 공제라고 불러요.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공제.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준다는 거야. 네가 노력할 때까 회사에서 돈 쓰는 데까 빼주고 나서 나머지 이익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거는 노력이라는 것은 선생님 전 노력 안 했는데요. 근데도 얼마 빼주고. 선생님 노력 많이 했는데요. 많이 빼주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출된 필요금비, 지출된 얼마인 거는 획일적으로 딱 하기 힘들어요. 전 노력 안 했으니까 조금만 빼줘요. 쟤는 노력 엄청 열심히 했어. 저 돈 벌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했거든? 많이 빼줘야 돼. 세금 조금만 내게 해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획일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이게 어렵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그냥, 야, 사람이면 이 정도 빼줘, 그냥. 이거 외울 거 아니다. 겁먹지 마세요. 외우지 마. 이렇게 빼준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2,600만 원이다, 2,700만 원이다, 그럼 여기 있잖아. 여기, 1,500에서 4,500 이하, 요 사이잖아요. 요 사이면 요만큼 계산해서 빼주겠다 이 말이에요. 750만 원에서 이렇게 빼갖고 이만큼 빼주겠다.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계산하면 대충 1,000만 원 나오면 이 1,000만 원을 여기서 빼주는 거야. 네.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예요? 1,760. 나는 실제로는 3,000만 원 벌었지만 근로소득 금액은 1,760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소득이랑 소득 금액이랑은 다른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소득이랑 소득 금액은 다른 말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자, 배당 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요거 하나가 뭐가 돼요? 그대로 종합 소득 금액이 되는 거야. 요거 하나가 종합 소득 금액. 거기서 종합 소득 공제를 또 빼고. 그쵸? 계산 보죠, 우리. 그 다음에 가사 표준대. 이거 외워야 돼. 자.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 근로소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요건 문제에 만약에 나온다면 알려줘요. 근데 여러분들 그대로 1,900에다 집어넣고 1,500 빼서 곱하기 15% 때려서 750만 원 더하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죠? 여기서 이만큼 빼준다. 근로소득 공제 개념 요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요거에 대해서 해당되는 세금만 내지만 근로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있고 빼는 건 없다. 빼는 거 없으면 너무 많은 세금 낸다. 그래서 빼는 거는 노력의 대가를 빼는 건데 노력은 어떻게 잴 수가 없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요 표를 그냥 노력했어 안 했어? 그렇게 따지는 거야. 연봉이 많아? 연봉이 많으면 이만큼 노력했다. 연봉이 적어? 너는 조금만 노력했네? 이만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해됐니?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근로하는 사람들이고 일용근로자 있잖아요. 일용근로자. 우리 들어봤죠? 일용근로자? 뭐 하루 일하거나 이렇게 법적으로 일용근로자는 며칠이냐면요 3개월 이하로 그 계약을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우리 여러분들이 알바할 때 2달 알바 이렇게 하잖아요. 3개월 이하로 일했잖아. 고용관계가. 그러면 일용근로자로 보는 거야. 일용근로자는 하루에 10만 원만큼을 빼준대요. 10만 원 벌었니? 그러면 10만 원 빼줄게. 너는 돈 안 번 거야. 세금 내지 마. 너 9만 원 벌었니? 그러면 10만 원까지 뺄 수 있는데 너는 10만 원 안 되네? 그럼 너는 돈 안 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랬니? 여러분들이 그래서 알바를 할 때 돈 낼 게 없었던 거예요. 소득세가. 왜? 여러분들 하루에 10만 원 안 벌었거든. 뭐 많이 벌면 7만 원, 8만 원 벌었을 거 아니에요. 왜? 다 빼주는 거지. 그래서 빼준다 하는 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자, 이제 근로소득의 수입식인데, 이거는 챕터가 다른 거예요. 수입식이라는 건 뭐냐면, 너 돈 언제 벌었니? 그러면 이때 세금 내. 이렇게 결정되는 거지. 만약에 올해 벌었으면 내년 5월달에 내잖아요? 내년에 벌었으면 그 다음 연도에 5월달에 내잖아. 그러니까 올해 벌었냐, 내년에 벌었냐가 언제 벌었냐를 결정해 주는 게 수입식인 거야. 너가 언제 수입, 돈이 벌었니? 근로소득의 귀속식이 언제 벌었니? 언제 벌었니? 이번 연도에 벌었어? 다음 연도에 내. 다음 연도에 벌었어? 그 다음 연도에 내.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한 거죠. 자, 볼게. 급여. 만약에 월급 받았다. 그러면 근로를 제공한 날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월달에 일했다. 그럼 3월달에 번 거야. 3월달에 일했는데 4월달에 돈 받았어. 그럼 언제 본 거야?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3월달에 일했거든? 근데 돈은 4월달에 받았어. 그럼 언제 본 거야? 3월달에 본 거라니까? 왜? 근로를 제공한 게 3월달이잖아. 돈은 4월달에 받아도. 그럼 3월달 월급이 되는 거야. 크게 내가 올해 연봉을 내년에 받았어. 올해 연봉을 내년에 받았다고. 그러면 올해 본 거야, 내년에 본 거야? 올해 본 거야. 내년은 돈만 받은 거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 시기로 본다는 거지. 이해돼요?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객관식에 나와요. 내가 월급 받았어요. 그럼 월급 언제 본 거야? 근로를 제공하는데. 근로를 제공한 날. 그러니까 올해 벌었어요. 올해 일을 했어요. 돈은 내년에 벌었어요. 그 돈 번 게 올해 본 거야, 내년에 본 거야? 올해 본 거야, 올해 본 거. 이해됐어요? 오케이. 근로를 제공한 날. 뭐 상여라는 거, 보너스죠, 보너스. 상여를 받았다 그러면 그 상여를 처분 결의, 주식회사의 경우는 언제 보너스를 주자라고 결의하잖아. 그 결의일이 수입식이라고, 돈 번 거라고. 그 사람이 돈 번 거야. 그 다음에 인정상여라는 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죠. 법인세 할 때 인정상여. 사장님이 회사 돈 가지고 자기 집을 뭐 냉장고 사고 TV 사고 했대. 그치? 그러면 그거는 자기 돈 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회사 돈 주고 한 거잖아. 그럼 그 사람은 회사 돈에서 더 받은 거잖아. 더 혜택을 받은 거잖아. 그 혜택 받은 것을 그 사장님이 소득, 돈 번 거라고 보는 거라고. 돈 번 거라고 와서 사장님이 너 돈 많이 벌었어. 저 2천만 원밖에 안 벌었는데 아니야. TV 사주고 뭐 사주고 뭐 사주고 다 번 거야. 그러니까 세금 내. 언제? 근로를 제공한다. 사장님이 올해 이번 연도에 했어요. 이번 연도에 TV나 이런 거 다 가져왔어요. 그러면 올해 돈 번게 되는 거라고. 내년에 세금 내야 돼. 뭐 이런 것들은 뭐 스톡옵션 했었죠. 주식 매수특권 행사한 날 이런 거 단순 암기해주세요. 그 다음에 토지세 한도 초과에 뭐냐면 이게 임원들 회사 임원들 돈 많이 버는 사람이잖아요. 위에 고위층인데 이 사람들 퇴직할 때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사 이런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돈 많이 번다. 예를 들어 5억을 준다. 5억. 대기업 임원들이 퇴직하면 2, 30억 받아요. 5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회사에 더 주고 싶어. 그래서 30억을 줬다. 원래 5억을 주게 돼 있는데 그러면 더 받았잖아. 25억을. 그치? 초과야, 초과. 그 25억은 지급받기로 한 날. 약정이 되겠지, 약정. 한 날. 약정이. 지급받은 날이 아니고, 약정이. 그러니까 받으기로 한 날. 야, 5월 5일날 받으기로 했어. 라고 하면 5월 5일이야. 7월달에 받았다. 이런 거죠. 오케이. 중요한 건 뭐죠? 근로를 제공한 날. 이런 것들. 중요하고 나머지는 별로 그냥 한번 읽어보고 마세요. 수입 시기의 컨셉만 알면 돼. 수입 시기는 뭐야? 올해 수익이냐, 내년 수익이냐? 지금 수익이냐, 내년 수익이냐? 오케이? 내가 월급을 받으면 지금 수익이면 내년에 세금 내야 되고 내년에 수익이면 그 다음 연도에 세금 내야 되잖아. 그 컨셉인 거예요. 그 컨셉. 언제 돈 번 거냐, 언제 돈 번 거냐. 이게 수입 시기야. 언제 돈 번 거냐. 자, 근로소득의 과세환과. 월급을 받으면 세금 어떻게 때릴 거냐? 세금 어떻게 때릴 거냐? 과세, 세금 때린다. 어떻게 때릴 거냐? 자, 일용 근로자는 제외합시다. 일용 근로자, 아까 말했던 선생님이 3개월 미만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 근로자는 1년까지야. 근데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용 근로자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금대로 안 가. 일용 근로자들 세금대로 간 거 봤어요? 안 가. 그 사람들 다 떼가 끝이야.
신고 없어. 알아서 떼가. 신고 없어. 그러니까 요거 빼고 요것만. 상용 근로자들은 이제 회사에 소속돼서 계속 일하는 사람들. 그 상용 근로자 일반적이죠, 일반적.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세금 내냐라는 건데 좀 중요해요, 이때부터. 자, 어떻게 세금 내냐? 원천 징수 들어봤네. 원천 징수가 뭐야? 미리 떼간다 그랬지? 미리 떼간다. 미리 떼간다. 미리 떼간다. 다시. 원천 징수는 미리 떼가는데 우리가 예납적이 있고 완납적이 있었어. 기억나요 혹시? 모르면 괜찮고. 예납적은 뭐야? 조금 떼고 나중에 더 떼고. 완납적은 한 번 떼고 끝. 이런 거 완납적이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원천 징수는 떼간다. 미리 떼간다. 미리 떼갈게. 네가 내야 될 돈이 300만 원이거든? 1년에? 그런데 이번 달에는 10만 원만 떼갈게. 다음 달에도 10만 원만 떼갈게. 조금씩 떼갈게. 그리고 나중에 덜 떼간 부분 네가 내. 이게 원천 징수야. 오케이? 자, 이렇게 조금씩 떼가. 그리고 나서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고 연말에 1년 말에 그것을 정산하고, 그래서 더 낼 게 있으면 더 내고 더 낼 게 없으면 다 안 내고 라는 컨셉인데요. 요거를 다시 한번 한 수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것만 하면 끝나요, 이번 시간에. 여기다 바로 할까요? 자, 여기다 바로 할게요. 여기다가 바로. 자,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간단한 거야, 연말정산. 그러면 상용 근로자야, 우리 일반적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과세 기간, 세금 내는 기간은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돈 번 거. 이 기간에 돈 번 건 언제 세금 낸다고 했어요? 5월달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어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갖다 내면 됩니다. 5월. 자, 그런데 1월 1일부터 해서 10월 30일까지 열심히 우가 차카 돈 벌었어요. 과세기간. 과세기간이라고 해요. 돈 벌었어요. 근데 1월달에 월급 받고 월급. 그 다음에 2월달에도 월급 받고, 예를 들어서 월급을 계속 이렇게 받는 거야. 월급 쭉. 월급 쭉 받아. 자, 월급을 받는데 월급은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할까? 예시. 예를 들어서 월급이 뭐 500만 원이다 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월급 500만 원. 오케이. 예를 들어서 월급 500만 원. 예를 들어서 월급이 500만 원인데 500 이렇게 쭉 12번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얼마야? 연봉이 6천만 원이 되겠지. 6천. 동그라미 6개 생략. 자, 500만 원 쭉 이렇게 받으면 1년의 연봉은 6천만 원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6천만 원에 우리가 세금을 대충 계산해 보면 뚜두두두 대충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면 뭐 300만 원?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할까요? 다시 자, 그럼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월급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고 칠게요. 월급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그럼 500만 원을 12달 받아야지. 이때도 500만 원, 이때도 500만 원, 이때도 500만 원, 500만 원 계속 받고, 그럼 500만 원을 12번 받았어. 그럼 6천만 원이 되겠네. 6천만 원, 500만 원, 동그라미 6개 뺀 거. 자, 그러면 500만 원씩 계속 월급 받고 6천만 원이 돼요. 연봉이. 그러면 6천만 원에 해당되는 세금을 나중에 5월달에 내야 되죠. 오케이. 그런데 6천만 원에 해당되는 세금을 5월달에 낼 때, 한꺼번에 낼 때 6천만 원이면 세금이 뭐 예를 들어서 막 700만 원 이런다고. 700만 원. 예를 들어서 700만 원, 800만 원이야. 그럼 700만 원, 800만 원 5월달에 내려면 너무 크게 내잖아요. 한 달에 700만 원이 탁 나가면 우리 근로소득자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뗀다고.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씩만 빼. 50만 원씩.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원천 징수한다. 50만 원씩만 미리 뺀다는 거. 50만 원 쭉 50만 원씩 빼. 그럼 얼마 뺀 거야? 50만 원씩 빼면 100만 원, 뭐 500만 원에 6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뺀 거야. 그쵸?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떼갔어. 600만 원어치를 돈 받을 때마다 계속 빼갔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5월달에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5월달에 계산할 때는 이게 근로소득이잖아.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금액. 뭐 근로소득 금액이 있으면 이게 종합소득 이거밖에 없으면 종합소득 금액이 되잖아. 이자 배당 이렇게 없으면 근로소득 금액에서 이게 종합소득이 되니까 이게 바로 종합소득. 종합소득 금액이 되니까 여기다가 뭐 빼기 뭐 해야 돼요? 종합소득. 공제를 뺀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뭐가 된다 했어? 밭에 표준된다고 했잖아. 거기서 곱하기 뭐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 쭉쭉쭉쭉 결정세액 되잖아. 결정세액에서 뭐 빼지? 그치, 빼기 기납부세액 빼잖아. 기납부세액 미리 낸 거 빼준다 했잖아. 외워야 돼. 앞에 했던 거. 거기서 이제 납부세액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봐봐. 보세요. 자, 근로소득 금액이 있다고 치는 거야.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자, 6천만 원의 연봉인데 한 달마다 50만 원씩 빼가지고 총 600만 원만큼 낸 거야. 그러면 요게 요렇게 기납부세액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쭉쭉쭉 계산해 봤더니 결정세액 예를 들어 700이었다.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 낸 게 700이었어. 6천만 원이면 이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이면 세금 700만 원 정도 내구나. 뺄 건 빼고 여기서 빼고 700만 원 내구나. 그런데 내가 미리 50만 원씩 빼서 600만 원은 미리 뗐네. 그러면 여기서 600만 원을 빼주고 나중에 5월달에는 나머지 100만 원만 내주면 된다라는 거지. 요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1차.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연말정산하는 것은 연말에 정산하잖아. 연말에. 그래서 이 연말에 정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어요? 빼주고 이런 거? 못하니까 대신 해주는 사람이 생겼어. 좋은 거죠? 회사를 가면 경리과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회계과. 우리 학교로 치면 행정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월급을 주는 사람이 대신 여러분 대신 해준대요. 그런데 5월달에 해주는 게 아닌데요. 5월달에 해주면 대한민국의 모든 월급쟁이들은 5월달에 다 세무서로 가고, 그러면 세무서가 너무 힘들고 여러분 또 기다려서 세금 내야 돼. 기다려서 번호법 뽑아서 세금 내려왔어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이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사람이 알아서 떼가고 그리고 나서 언제? 2월에 근로소득자들만 여기 2월에 근로소득자들만 2월달에 2월달에 내게 한대요. 2월달 월급에서 뺀대요. 그래서 요 100만 원은 언제 낸다고? 근로소득자들은 언제 낸다고? 2월달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연말 정산이라고 해요. 정리. 근로소득자들은 원래는 모든 대한민국의 월급쟁이들은 모든 대한민국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 세금 내야 돼? 5월달에 내야 돼.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5월달에 내면 세무서 너무 힘들어. 우리도 힘들고. 그래서 근로소득자들만 별도로 뺐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근로소득자니까 별도로 빼서 걔네들 언제 내? 2월달에. 누가 스스로 계산해야 되지만 누가 해줘? 소득을 주는 회계과나 아니면 경리과 아니면 행정실 이런 데서 여러분 대신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산해줘. 뺄 거 빼줘. 알아서. 여러분들이 서류만 갖다 주면.
빼주고 나서 2월달에 근로소득자들만 2월달에 이렇게 세금을 알아서 내주는 요걸 바로 연말정산제도라고 하고 이렇게 알아서 내준다라는 거지. 얼마 좋아요. 여러분들 안 해도 된다니까. 월급쟁이들은 소득을 주는 사람이 알아서 계산해줘. 야 얼마 내? 근데 2월달에 100만 원이지. 2월달 월급에서 빼가주는 거야. 2월달 월급에서 2월 급여에서 납부세 차감 후 급여 지급. 그러니까 2월달에 받은 월급이 있을 거 아니야. 또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 100만 원만큼 내야 될 금액을 빼고 주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300만 원 월급이면 아니 500만 원 월급이랬잖아. 500만 원 월급이면 월급에서 100만 원만큼 더 빼고 준다고. 왜? 이거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서 저기 뭐야 행정실이나 그 경리과에서 100만 원만큼 떼서 알아서 내준다고. 내로 안 갚아도 된다고. 여러분 5월달에 신고 납부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정리해볼게요. 연말정산 제도라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자들. 오케이. 그 사람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돈을 번 게 있으면 매달 얼마씩 계속 떼가는 거야. 어디서? 회사 경리과에서 다 떼가. 알아서 떼가고 그러면 알아서 떼간 게 있고 그 떼간 거는 나중에 내가 세금 낼 때 빼준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5월달에 내야 되지만 근로소득자들만 2월달에 별도로 빼고 2월달에 빼준데 2월달에 계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제도라고 하고 그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해준다. 알아서 해준다. 그리고 2월달 월급에서는 내야 될 세금을 알아서 빼준다. 내가 500만 원 벌었어. 그럼 100만 원 내야 되니까 400만 원만 통장에 들어가는 거야. 알아서 빼고 알아서 내준다. 왜? 여러분들이 요거 할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오케이? 정리. 또 정리.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낸다. 근로소득자는 뭐로 낸다? 연말정산. 5월달에 안 해. 연말정산 2월달에 내는 거야. 근데 회사에서 알아서 떼간다. 2월달 월급에서 알아서 떼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알아서는 얼마 떼가는데요? 알아서 떼가는 표가 있대요. 간이세액표라고 표가 있는데 그 표대로 떼는 거야. 표대로. 떼서 알아서 내줘. 그래서 2월달에 월급쟁이 아빠 엄마들은 월급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2월달에 돈을 떼가는 사람도 있고 다시 돌려받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왜냐면 돈을 이때 많이 떼갔으면 나중에 돌려줘야지. 그쵸? 이게 만약 여기가 600이고 만약 여기가 700이야. 그럼 마이너스 100이잖아. 그치? 나는 600만 원 냈는데 700대 갔대. 그럼 마이너스 100. 100을 돌려주는 거야. 2월달 월급에. 2월달 월급이 갑자기 500에서 600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700 이렇게. 이게 연말정산 제도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거 보면 여기 있잖아. 원천징수 알아서 50만원씩 떼가는 거 이렇게 50만원씩 떼가는 거. 그리고 연말정산 2월달에 한다고 그랬죠? 근로소득자들만. 그리고 나서 이게 뭔 말이냐면 봐라. 그런데 여기 떼가는데 2월달에 떼가는데 나는 돈이 많아가지고 근로소득도 있고 예를 들어 사업도 해. 커피숍 사업도 해. 월급도 받고 커피 사업도 해. 야간에. 그럼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은 5월달에 또 해야 돼요. 신고. 5월달. 그거는 여기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하는 거고 만약에 다른 소득도 있어. 이자소득도 있고 다른 소득도 있어. 그러면 5월달에 반드시 이렇게 계산해줘야 돼. 본인이 해야 돼.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이걸 본인이 못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무서 가가지고 세무사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 수수료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걸로 하죠. 선생님도 이걸로 2월달에 연말정산 해요. 다른 소득이 없어. 이자 배당 이런 거 없어. 사업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2월달에 하는 게 근로자.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요 부분을 미리 좀 암기를 해줘야 돼요. 전 내용을 반드시 산식 암기를 해주시고 여기서 뺄 거 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납부세까지 구하면 우리의 소득세가 끝나는 거야. 전체 범위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범위고 요 부분 다 끝내고 실기로 갈 거예요. 실기로.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점점점 해놓은 거 요거 다 암기를 해줘야 돼. 앞에 내용에서 했잖아요. 그거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 연말정산 보시면 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조금 했던 거 복습하고 그리고 지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노트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요거 다 노트 정리해야 돼. 여기까지 7 연말정산에서 여기까지 노트 정리 해 주셔야 돼요. 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멋진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